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 깨달음이 당신의 가정과 관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를 이제 당신 스스로가 안아줄 때입니다. 파트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십시오. 침묵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용기 있는 대화만이 당신의 관계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침묵의 벽을 넘어 따뜻한 연결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킵니다. 회피하려는 마음 뒤에는 사실 누구보다 간절하게 사랑받고 싶고 버림받고 싶지 않은 어린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현재를 바로잡으려 노력할 때 그곳에서 피어나는 친밀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상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는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에 하나씩 적어보십시오. 우리는 같은 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대화 중에 가끔 서로의 눈을 맞추고 손을 잡으십시오. 가벼운 농담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취약함과 두려움을 공유할 때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시간에 파트너와 미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갈등이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단어를 쓰면 서로가 안전하다고 느낄까?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다테마에 문화나 상대의 눈치를 과하게 보는 문화는 회피형 정서를 심화시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의 깊이는 서로의 못난 모습과 취약함을 공유할 때 생겨납니다. 일본의 본심과 거칠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자신의 본심을 안전하게 꺼내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십시오. 완벽해야 한다는 가면을 벗어던지십시오. 한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체면을 중시하고 갈등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가까운 관계에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내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감정은 신호일 뿐 당신을 지배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법과 갈등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이며 치유의 증거입니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어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잠시 자리를 피한 동안에는 깊은 호흡을 하며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들여다보십시오. 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 압도되어서 제정신으로 대화하기가 힘들어. 우리 관계에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만 내가 30분만 혼자 시간을 갖고 진정한 뒤에 다시 이야기하러 올게 약속해.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뜨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압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귀가 뜨거워지고 목소리가 커진다면 나는 지금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가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 갈등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갈등을 통과해 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담쌓기 대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호기심, 인정, 이해, 그리고 공감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제 알겠어. 과거의 나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건강하지 않아. 나는 내 신경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울 거야. 우리가 의도적으로 파트너를 밀어내려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수치심과 분노는 늘 표면 아래에 숨어 있다가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거나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과거를 괴롭혔던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삶을 꾸려가는 파트너입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을 인격 모독으로 듣고 단순한 불만을 치명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너랑 있으면 외로워라는 말은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는 말로 변질되어 당신의 귀에 꽂힙니다. 이제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수치심입니다. 타인을 거리에 두어야 내가 안전하다는 방어 기제가 만들어진 것이죠. 문제는 그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파트너에게 투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트너는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소리치고 있는 것인데, 당신은 그것을 과거의 적들이 보내는 공격 신호로 오해합니다. 실수하면 바로 실패자로 간주되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함의 증거라고 교육받은 환경 말입니다. 감정을 표현했다가 처벌받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당했던 기억이 당신을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 뇌는 생존 모드에 돌입합니다. 입을 다물고 이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당신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모르겠어 라는 대답은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로잡을지 모르는 것이죠. 당신은 길을 잃은 기분이고 거부당하고 비판받았다는 느낌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당신이 다시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비난한다면 관계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 순간 그에게 필요한 것은 호기심과 인정, 그리고 깊은 공감입니다. 대화 중에 입을 닫아버리는 그 순간 사실 당신은 수치심이라는 거대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의 진심이라면 용기를 내어 파트너에게 말해보십시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한 자기 성찰입니다. 회피형인 사람이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면 그것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을 드러낸 것과 같습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뭘 해도 당신 기준에는 안 차잖아. 당신은 항상 내 잘못만 찾아내려고 기다리는 것 같아. 내가 기대를 저버렸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너무 불안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져.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하기 싫어져. 어차피 또 실망하게 할 테니까. 이제 왜 당신은 입을 닫게 되는 것일까요? 당신의 파트너는 버림받은 기분을 느끼지만 역설적으로 당신 또한 대화 속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입을 닫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은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자신이 실패자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내가 입을 닫고 내 감정을 무시했을 때 네가 얼마나 외롭고 버림받은 기분이었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식으로 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너는 내 말을 들을 가치가 없어. 너는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만큼 소중하지 않아. 이 침묵은 상대방의 영혼에 깊은 생채기를 냅니다. 만약 이 말이 이해가 가신다면 이제 파트너에게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장도 이해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입장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입을 닫아버릴 때 파트너는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당신의 의도는 그게 아닐지라도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정은 대결이 아니라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왜 내 파트너가 무시당했다고 느꼈을까? 왜 상처받고 두려워할까? 그 원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사실 관계를 따지기 전에 상대방의 고통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모든 말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팩트나 세부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그 고통만큼은 사실임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도 중요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파트너가 자신의 아픔이나 불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기꺼이 귀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그들의 입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면 공감과 책임, 추궁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왜 담쌓기가 파트너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주는지 깊이 파헤쳐 봅시다. 관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로에게 안전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었을 트라우마와 심리적 촉발 기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대화 중에 갑자기 셔터를 내려버리는지 그 이유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관계를 겪었으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다시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30분 정도 시간을 가진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것이 바로 자신과 관계를 보호하는 성숙한 경계입니다. 우리는 파트너의 과거 상처에 대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가 독성 있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우리는 성숙하게 건강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욕설을 하거나 내 감정을 무시하거나 혹은 나를 몰아세우는 대화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어. 이건 나에게 너무 상처가 되는 행동이야. 물론 파트너가 아주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대화를 시도해도 당신은 여전히 입을 닫고 싶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가 존중받고 있는지, 그리고 나 또한 상대방에게 취약함을 드러내며 진실하게 대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파트너가 비난과 무시, 욕설과 경멸로 대화를 시작했다면, 그래서 당신이 입을 닫아버린 것이라면 그것은 두 사람 모두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말투, 태도는 모두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파트너를 비하하거나 깎아내릴 권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양쪽 모두에게 해당되는 철칙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상대방의 편만 든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 역할은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매우 성숙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당신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낙인 찍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관계가 진심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상대를 벌주는 것. 이것은 결코 건강한 갈등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파트너가 보내줘서 용기를 내어 듣고 계신 회피형 성향의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통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담쌓기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을 단순히 성별의 문제로 치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고쳐야 할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는 복수라고 불리는 침묵. 시위 역시 담쌓기의 한 형태이며 이는 남녀 모두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심리학계의 거장인 존 고트먼 박사는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한 끝에 90% 이상의 정확도로 이혼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꼽은 관계의 4가지 파멸 요인은 방어, 비난, 경멸,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 담쌓기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서서히 죽여가는 독소와 같습니다. 아니, 이미 경험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나를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구나. 라는 처참한 기분이 듭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귀찮다는 듯이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질문을 던져도 돌아오는 대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모르겠어. 이 한마디만 반복하며 대화를 원천 봉쇄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취급을 당하는 파트너의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표정은 차갑게 굳고 눈빛은 초점을 잃거나 바닥 혹은 벽만을 응시합니다. 심지어는 대화 도중에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무관심하게 화면을 넘기기도 하죠. 마치 이 대화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혹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이제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먼저 담쌓기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잠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정서적 연결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끊어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싸움이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발생합니다. 한쪽 파트너가 갑자기 아주 조용해집니다. 하나인 회피형 파트너의 침묵, 즉 담쌓기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갈등이 깊어질 때 왜 상대방이 갑자기 입을 닫아버리는지, 그 차가운 벽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 침묵의 벽을 허물고 치유의 길로 나아갔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과 깨달음도 함께 담았습니다.